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 방송 AK 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조용주 세종중부취재본부장 모시고 최근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조 본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용주입니다. 네네네. 정부가 연금 개혁안 발표한 게 지난 4일이었죠? 네,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네. 딱 일주일이네요. 예. 정부가 이제 개혁안을 단일화로 내놓은 것이 2013년 이후 21년 만이라고 하던데요. 이번 개혁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혁안을 보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재정이 머지않아서 고갈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연금 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네. 우선 현재 보험료율을 9%인데 이걸 13%로 올리고 네. 소득 대체율을 42%로 높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보험료율을 올려서 세대별로 네. 보험료 인상을 차등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수명이나 가입자 수를 연계해서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보험료율을 9에서 13% 올리는 이런 모수 개혁도 있지만 지금 세대별 보험료 차등이라든지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이런 이제 근본적인 개혁안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소득 대체율이 지금 42% 높이는 게 맞나요? 유지가 아닌가요?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네네. 40%까지 낮추기로 돼 있는데, 네. 올해 수준이 42%인데 이걸 유지하는 거니까 결국은 높이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제 이런 내용들은 뉴스로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한번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안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보험료율을 볼까요? 네. 현재 연금 보험료율이 9%인데 이 그렇죠. 요율은 1998년에 정해지고 그 지금까지 26년째 같은 수준이거든요. 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 소득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매달 100만 원을 벌면 9만 원을, 300만 원을 벌면 27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을 하고요. 그렇죠. 지역에 가입한 지역 가입자는 가입자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9%에서 13%로 오르게 되면 9만 원 내던 지역 가입자는 13만 원, 개인이 13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고, 27만 원 내던 지역 가입자는 39만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상한액이 지금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괄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월 소득이 617만 원을 넘어서면 모두가 똑같이 상한액에 맞춰서 내게 되는 것인데 월 55만 5,3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내는 지역 가입자라면 보험료가 80만 2,100원으로 늘어나고 직장 가입자는 절반이겠죠. 지금 절반이 27만 7,650원을 내는데 40만 1,05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보다 지역 가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뭐 저희도 월급쟁이지만 보면은 직장 가입자도 그래도 부담이 만만치가 않네요. 13만 원 정도 더 내야 되는. 예.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13%를 올리는데 아까 세대별 저희가 차등화라고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하고 중년층이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별을 하겠다는 건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정부 개혁안대로 내년부터 만약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그리고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이 됩니다. 20대는 16년에 걸쳐서 해마다 0.25%씩 조금씩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올라서 4년 만에 보험료가
9%에서 13%로 껑충 뛰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30대 보험료가 13%가 되려면 12년, 40대가 그 13%가 되려면 8년이 걸립니다. 네, 그렇군요. 인상률은 이렇지만 실제 내는 돈은 젊은 층이 더 낸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죠? 예, 앞서 말씀드린 이 인상률을 적용을 해보면 내년에 20세가 되는 1995년생이 만약에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는 것을 제외하고 본인이 내는 보험료만 봤을 때 이 20세 직장인은 평생 보험료를 기존보다 2,340만 원을 더 내야 하거든요. 이에 비해서 같은 월급을 받는 내년에 50세가 되는 1975년생은 남은 기간이 10년 동안 612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전체 늘어나는 보험료만 보면 20세가 4배 가까이 더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앞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40년간 내는 액수를 10년간 내는 액수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총액 숫자만 보면 그래도 젊은 층이 더 내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장년층의 보험료는 당장 젊은 층보다 4배 높은 인상률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네, 곧바로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받아야 하는 40대나 50대 입장에서는 연금 개혁의 부담을 중장년층이 에게 집중을 시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 부장이 지금 아까도 잠깐 간략하게 계산을 해봤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직접 계산을 해봤다고요? 예, 제가 어렵지 않게 복리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50세가 낸 이 612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20세와 30년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30년 뒤에는 얼마나 될 것인지 단순하게 연 4% 금리를 적용을 해서 이건 복리 기준이고요. 예금에 가입했다고 했을 때 30년 뒤에는 2,02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0대는 20대에 비해서 평균 소득이 높고 보험료도 사실 더 많이 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점을 또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20대와 50대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만 불리한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중년층은 긴 세대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40대, 50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60대, 70대인 분들에 비해서 지금 소득 대체율은 아주 많이 낮아졌거든요. 거기에다가 부모 부양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사적 부양 부담을 아직까지 지고 있는 세대여서 오히려 노후를 준비하는데 더 힘들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이 보험료율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모수가 이제 소득 대체율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야당 입장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데 소득 대체율이 지금처럼 42% 정해지면 이제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소득 대체율이 무엇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에 받았던 평균 소득, 그러니까 평생 모았던 소득의 평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에 받는 연금으로 얼마나 많이 대체가 되는지를 따지는 비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높아질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셈이죠.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도입한 초기에는 70%로 높게 설계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이게 내고서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연금 가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높게 책정을 한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또 낸 돈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을 또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70%를 낮춰서 50%로 낮아졌고요. 이후에는 매년 0.5%포인트씩 인하가 돼서 2028년에는 40%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42%가 옳은 것이냐 아니면 같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40%와 견주어 봤을 때 오르게 되는 것이죠. 네네네. 정부안은 이걸 이제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현행 42%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이것도 논란이 있는데요. 42%라는 숫자가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을 두고서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연금 재정을 고려해서 이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라는 게 정부의 의견이고 또 기본적인 노후를 보장을 위해서 이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소 44%는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줄곧 해왔습니다. 다만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연금 개혁의 취지와 맞느냐 하는 게 또 정부의 입장이고요. 앞으로 연금 개혁이 국회로 넘어가서 확정이 될 때까지 가장 민감한 논쟁 포인트도 바로 이 소득 대체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연금 재정파, 그다음에 소득 보장파 이렇게들 나눠서 얘기도 하던데 이거는 국회에서도 또 다시 한번 치열하게 좀 얘기가 되겠군요. 네. 이 소득 대체율 다른 나라 뭐 사회복지가 좀 발달한 국가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걸 단순 비교하는 것은 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연금이 공적 연금도 있고 사적 연금이 있고 각국마다 다양하게 운용을 하고 있어서 다만 OECD 평균을 대략 6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낮다는 지적을 사실 많이 받아오고 있고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노인 민권율 문제로 아주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사실 마땅한 대안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많이 강조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정을 따졌을 때 급격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 조정 장치 요 얘기 해보죠. 이거 저희들이야 뭐 매일 접하니까 알 수 있지만 이제 일반 분들 중에는 또 처음 들어보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그 연금 지급을 할 때 지급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물가가 3% 오르면 내년에도 똑같이 3%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2%가 오르면 또 2%를 추가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 점이 우리가 흔히 개인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이 좋은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합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물가 변동률 외에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수명 또 가입자 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수명이 늘어나고 가입자 수가 이제 저출생에 따라서 줄어들면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서 연금 지급액을 낮추겠다는 깎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이라든지 기금이 감소하는 5년 전 또는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이런 시기에 재정 위험도에 따라서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OECD 회원 38개국 중에서요, 24개국이 지금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거든요. 이유는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번에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또 밝혔는데, 이 역시도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라든지 우려,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뭐 재정 안정이냐 소득 보장이냐 이게 또 충돌하고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겠다 이 방안도 담겨 있잖아요.
그동안 지적이 많이 되어 온 포인트입니다. 네. 이번 개혁안에서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구정하는 방안을 포함을 시켰는데요. 지금도 국민연금법이 연금 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강제는 아니거든요. 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개혁안입니다. 네.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기금이 고갈돼서 나중에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되게 민감하게 보시던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지금 현 59세에서 6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처럼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현재 59세인 그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한 상한선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고령화로 60대에도 일하는 고령자가 많아지고 기대 연령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벌써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점점 늦어져서 지금 50대 초반 연령대인 중년층이 연금을 수령하려면 65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년은 여전히 60세이지 않습니까? 네. 이 5년의 공백이 사실상 아주 힘든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기인데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50대 직장을 다닐 때에 비하면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야말로 연금 보릿고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연금 보험료까지 64세까지 더 내라고 하면 이걸 쉽게 받아들일 국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64세까지 연금을 내라고 하면 국가가 정년을 늘려서라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들이 많고 이런 정년 연장과 같은 대안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함께 이어가겠다 이러는 게 정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그 경영계나 노동계 입장이 서로 갈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형 사업장 노조처럼 힘 있는 노조가 아니면 정년 연장을 통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사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금 정년이 60세라고 해서 정년을 다 채우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는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인데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연금 개혁안에서도 올해 당장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 과제로 제시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 구조 전체가 바뀌는 큰 일이라서 이건 별도로 한번 다시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또 기초연금 개혁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4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담겨 있나요? 네, 지금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 정도 수준인데 대선 공약으로 40만 원을 인상하는 것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2026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듬해인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전체가 이 분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거주 요건이라든지 해외 소득 재산 신고 의무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원래 받아왔는데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깎이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감액되는 방식이어서 이게 줬다 뺏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것도 또 청취자분들 중에 좀 낯설어하는 제도일 수 있는데 군복무하고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번 개편안에서는 확대한다고 안이 담겨 있던 것 같던데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저출생 문제 때문에 나온 조치인데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 기간을 이렇게 추가로 얹어주는 거거든요.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것을 전체 복무 기간 18개월을 근무하면 18개월 전체를 다 크레딧으로 주는 그런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인데 이를 첫째 아이부터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원 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네. 이 출산 크레딧은 그 부모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니고. 네네. 이제 뭐 3중 연금 체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번에 이 개혁 안에도 이렇게 다층 연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게 좀 있나요? 담겨 있나요? 네네. 다층 연금 체계는 뭐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런 데에다가 퇴직연금과 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을 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뭐 3층, 4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층에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을 깔고 2층에는 퇴직연금을 받아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려서 쓰고요. 3층에는 또 추가로 각종 그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을 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4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도 있으니까 그걸 또 나중에 연금으로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4층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번 연금 개혁안을 보면 다층 연금 체계를 위해서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또 제공하기로 했고요. 퇴직연금의 그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사전 지정 운용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퇴직연금이 운용하는데 너무 수익률이 낮다는 문제점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현물 이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또 수익률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교육이나 홍보 강화와 세제 혜택 등으로 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 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수익률을 개선하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구상해서 이것은 또 별도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선진적인 연금 체계 마련을 위해서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 개혁안이 근데 정부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시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국회에 가서 또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당 쪽이 지금 아까 세대별 차등화, 자동 조정 장치 이런 것들 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고요. 연금 개혁을 미룰수록 고갈시기는 앞당겨지고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우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정치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사실상 지났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어떻게든 결론을 잘 도출해서 이번에는 국민연금 개혁의 임무를 완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국민적 관심사여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